뭐냐면 우리가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전자를 읽거나 얻어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된다고 했어. 그런데 4개짜리 탄소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어. 그럼 4개를 얻거나 4개를 읽는 거는 쉽나 어렵나? 어렵겠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서로 공유하자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분자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이온 결합은요 전부 다 조성식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동기 중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들 시작해서 많은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들은 전부 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건 H인데 수소 기체는 H2입니다. N2, O2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체라고 하는 말을 금속은 단체가 금속의 단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소들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단체입니다. 그러면 수소, 질소, 산소 이런 거는 단체가 어떻게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니까 수소는요 원자핵이 플러스가 1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한 개 있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수소가 있으면 수소가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른 수소 하나가 어떻게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면 된다?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를 가지고 서로 공유를 했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수소는 1주기에 있는 애들이거든. 그럼 1주기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2개인 건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공유되어서 최대 2개를 만드는 거고 얘는 어떻게? 공유되어서 2개를 되는 건가? 그러면 18쪽에 있는 누구나 헬륨과 같은 안전한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분자가 되고 그때 헬륨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 결합을 알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가전자라는 거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전자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러면 가전자를 보면요. 자, 이렇게 기억할게요. 뭔가 방금 페이지 추가를 했는데 어디 갔네? 공유 결합을 얘기할 때 자, 누구부터 보냐면 탄소 그 다 저기 이렇게죠. 그러면 얘는요 뭐가 되는 거대?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전자를 읽고 얘는요 원래는 이족이니까 뭔데? 이족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가에 양이온이 되면 되죠. 근데 베릴륨, 마그네슘 같은 경우 약간의 공유 결합상가 얘는 공유 결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붕소 우리 붕소는 아까 알루미늄은 뭔데? 금속이지만 붕소는 비금속이랬어. 탄소도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 애들이 비금속이야. 근데 18쪽에 있는 애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져. 그럼 얘네들이 다 뭐 할 수 있다? 비금속 애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공유해서 얘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게 안정하다고 했어. 그러면 아까 수소는요. 가전자라고 하는 거 내가 점으로 표시할게. 이게 루이스의 전자 점식이라고 하는 건 난 이게 편해서 요거처럼 이게 이렇게 해도 돼. 요걸로. 근데 지금 요거 일단 요걸로 표시해 줄 겁니다. 그러면 수소는 한 개죠. 그럼 리튬도 어떻게 되는데? 한 개야. 베릴륨은 2개야. 붕소는 3개야. 탄소는 4개야.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플로린은 하나, 둘, 셋, 넷, 5, 6, 7개인 거야. 그럼 네온은요, 봐봐. 가전자 있나 없나? 없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게 없다고. 체외각 전자는 2개, 8개로 있지만 가전자는 화학 결합을 안 하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얘부터 볼까? 누구부터 볼까? 얘는요. 얘가 공유 결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전자가 이거부터 하면 되는데 얘네들부터 할게요. 자 얘네들부터 하면요. F가 8개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자쌍문 아까 얘는요. 한 개 얻어서 일단 음이온이 되기도 해. 근데 F2 아까 분자로 존재한다고 했죠. 분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그럼 요 하나 남은 게 뭔데?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홀 전자인 거야. 얘네들은 전부 다 짝을 짓고 있는데 얘네들은 한 개씩 남아있다. 이 홀 전자들이 뭐한다? 공유가 되는 건가?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공유해서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비공유 전자쌍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산소는요? 그려봐봐. 산소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씩 남아있는데 여기 하나, 두 개, 여기도 두 개야. 그럼 얘가 어떻게 이렇게 결합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합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요 조금 더 예쁘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자쌍 중에서 공유 전자쌍의 결합선 표시할 거야. 그럼 공유 전자쌍이 하나면 이렇게 결합선을 표시할 수 있겠죠? 얘는요 두 개를 표시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을 그릴게요. 처음에는 그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내가 몇 개가 남아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왜? 전부 다 8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몇 개가 있을지는 알지만 지금은 할게요. 질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 여기도 질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그럼 몇 개씩? 요렇게도 결합해야 되고 요렇게 결합해야 되고 얘네들도 어떻게? 이렇게 결합돼야 되고 얘네들도 땡겨서 결합해야겠죠? 맞아? 그럼 질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세 개의 결합이 생기는 건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자, 그런데 봐봐. 이렇게 썼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를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얘 몇 개인데? 8개. 얘도 이렇게 보면 몇 개? 공유해서 몇 개를 만들었어? 8개. 그게 뭐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건가? 그럼 얘 누구? 산소도 이렇게 보면 몇 개? 8개.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다 그래야죠. 네, 6개면 동감이셨습니다. 8개 왜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8개죠. 공유했잖아. 이렇게 돼도 8개인 건가? 그럼 질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몇 개? 8개, 8개인 건가?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8개까지 충분히 만들어지는 건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F2, O2, N2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게 보입니다. N2는 몇 개? 결합선이 3개야. 그래서 얘는 3중 결합이라는 말을 쓸 거고 O2는요? 2중 결합인 거야. 그 다음에 F2는요? 단위 결합을 가지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얘네들 우리 앞에서 할 때 뭐 많이 배웠냐면 무기할 때 화합물들을 배울 때 어떻게 했어? 단체 배우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수소 화합물 배웠죠. 그러면 이제 탄소가 있어. 탄소는요 C라고 표시하고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 얘 수소 화합물. 그럼 수소는 몇 개 있는데 자기가? 1개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될 거야.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그럼 결합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건가?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나는요 수소라면 여기 누구 있어? 질소 있죠? 근데 질소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럼 여기다 수소를 결합시키고 싶어.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요렇게 보면요 이 입장에서 몇 개? 8개. 이 입장에서는 원래 지가 가지고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최대 2개밖에 안 되는 거 알겠죠? 자, 얘 입장에서는 몇 개? 질소는 8개. 이렇게 하면 2개씩이 돼. 자, 그럼 얘를 갖다 그리면 얘는요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산소. 산소는요 이렇게 써.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겠죠?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수소가 이렇게 결합됐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 그래서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를 보는 거는 얘랑 얘는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4개가 결합을 했어.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우리가 여기서는 뭐 전자쌍 반발 이론 이런 걸 안 배우겠지만은 원래 우리는 탄소가 수소랑 공유 결합해서 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비공유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 가장
큰 부피 아니면 이 전자쌍끼리 멀리 있으려고 반발이 생기거든. 그럼 C를 중심으로 수소가 4개가 있어. 가장 멀리 있고 싶어. 어떻게 있는 게 가장 멀리 있는 방법일까? 우리가 애들이 90도로 있다는 것은 평면이 있다는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는 게 맞아. 근데 그 직각을 손가락으로 맨날 내가 이거 얘기합니다. 모형 갖고 와야겠어. 자, 4개를 갖다가 가장 멀리 있고 싶다 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렇게 하면 그냥 평면이 있다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 얘가 입체가 됐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이거를 뭘 한다 우리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입체 구조겠죠. 그래서 얘가 몇 도? 109.5도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는 거야.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을 비웠을 때 비공유 전자쌍끼리 반발력이 더 크거든. 그러면 N이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 그냥 풍선 이 연필 정도가 아니고 풍선 하나 가는 매달았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더 좁아지는 건가? 이게 미는 힘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원래는 2.5씩 줄어드는 거거든. 그래서 107도로 나오는 게 지금 책은 106.7이가.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없나? 맞아? 106.7의 각도를 가지는 거가. 그렇지만 여기 위에 뭐겠노? 한 개 달아있는 거야. 근데 달아있는 이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전자 쌓이니까 그냥 공간으로 있는 거지. 얘가 뭐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네 무슨 모양? 삼각뿔 형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은요.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커. 더 큰 게 더 잡아당겼어. 그럼 얘는 얼마? 104.5도. 그래서 얘는 뭐다? 구분형인 건가? 됐습니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건가?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를 중심은 탄소를 중심으로 얘가 기본이고 거기다가 비공유가 한 개씩 생기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HF는 뭔데? 아까 중에 F2랑 똑같이 H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는 거에다가 H가 붙는 건 똑같은 건가? 그럼 얘는 어떤 형? HF는 H자 직선형이 되는 건가? 자, 그런데 BE하고 B는 어떻게 될까? B도 공유 결합성이 있거든. 그래서 예전 책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베릴륨하고 마그네슘은 좀 다르게 공유 결합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알칼리 토 금속에 포함을 안 시켰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다 포함시켜서 배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